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고속철의 편리성 덕분에 이용객은 크게 늘었지만 전라선 일부 구간은 여전히 고속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외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통합 여수시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나름 성과도 많았지만 완전한 통합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원 명단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초 한파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피해 복구비로 24억 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이용객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광주 송정역은 호남권 관문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주차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주파하는 데 1시간 40분.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일상생활 풍속을 바꿀 정도로 혁명적이었습니다. 2015년 4월 완전 개통 이후 고속철 운행 편수와 이용객 현황을 보면 주말 기준으로 광주 서울을 오가는 고속철이 2배 넘게 늘었고 송정역 이용객은 완전 개통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송정역을 이용하는 승객을 분석한 결과 30~40%는 외지인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역에서 이번에 새로 생겨서 오기도 좀 다른 타 지방에서 오기도 편해요. 서울에서 경기 쪽에서 올 때는. 이런 흐름을 타고 송정역은 광주 전남의 관문으로 거듭났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정역사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라는 계획이 추진돼 왔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코레일과 협의해 주차장 자리에 4층 규모의 주차 빌딩을 세우고 철로 위 공간을 활용한 선상역사를 지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시군으로 향하는 환승객들을 위해 시외버스 노선도 점차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서 노선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홀대를 받게 된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앞서 보신 호남선과는 달리 전라선은 여전히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준고속화 사업과 SRT 배정 등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기자입니다. 고속철 개통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전라선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면서 도심의 발전 방향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가정원과 엑스포장 등 국가시설들 역시 방문객 증가의 호재를 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선과 달리 전라선의 경우 철도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곳이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소외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일부 구간의 고속화로 지역의 일일 생활권에 들어왔지만 익산 여천 구간의 고속화는 진전이 없어 고속철의 속도전이 지역과는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동부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열차 증편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국토 균형 발전과 승객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준고속화 사업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춘선과 경전선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선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속도가 낮지만 230km 준고속선으로 운용하면 상당히 빠른 실현 가능성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서발 고속철인 SRT 노선의 추가 배정 요구 역시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여전합니다. 전국의 철도 혁명을 이끌어왔던 고속철이 일단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전라선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관심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최근 조건부로 입당한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마친 장 전 교육감은 오늘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마무리하고 후보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도지사 경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함께 경선을 치를 김영록 예비후보는 장 전 교육감의 입당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건 도의원이 고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8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우주 항공 산업의 체계적 추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고흥군수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민주평화당 송기근 예비후보 등 2명이며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400여 대의 전화를 임시 개설해 성별과 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3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이 큰 만큼 관련 위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3려 통합 20주년을 맞아 통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10월 15일로 지정된 시민의 날을 통합 여수시가 출범한 4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3려 통합 기념사업 조례 제정과 기념사업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오는 10일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3려 통합 주민투표일인 9월 9일에는 자치분권 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바와 같이 통합 여수시가 출범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통합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폐기됐고 앞으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1998년 3려 통합 당시 각 시군이 합의한 사항은 모두 6개. 그 첫 번째는 분산된 청사를 현 여수시청 자리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지역주의와 정치권의 이견 등으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통합청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부서의 효율을 위한 행정청사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세부적인 방법은 기념사업기구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공기관 이전 같은 일부 합의 사항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치 타산을 하는 바람에 첫삽을 안 뜨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받는 장들이 전부 그냥 펴는 길로만 가버린 거죠. 여수시는 시민의 날을 4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시민단체는 주민투표가 치러진 9월 9일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4년 전 후보 시절 3려 통합 기념사업과 재단 설립을 약속했던 주철현 시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조례 제정 등 몇 가지 실행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발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초 시민 주도로 이뤄낸 지역 통합의 의미가 통합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제대로 조명될 수 있을지가 지역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75억 원 규모의 상품권 구매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특별 경력금 300억 원 가운데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75억 원어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는 광양에서만 소비가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파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24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겨울 유례 없는 한파로 동해 또는 고사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신속 복구 계획을 세워 지원하기로 했으며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피해 복구비 24억 원을 15개 시군 농가에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피해가 심한 지역은 고흥군과 보성군, 해남군 등이라며 현재 고흥 지역 등에서 진행 중인 유자 피해 정밀 조사도 철저히 해 복구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에 2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영취산 진달래 축제에 19만 8,70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 140개 면적에 분포된 영취산 진달래는 이번 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등산을 하던 70대 여성이 조난당해 소방에 긴급 구조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여수 영취산 정상 인근에서 하반신 마비로 조난당한 73살 김모 씨를 헬기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봄철 해빙기에 산악사고가 집중된다며 적절한 등산 장비를 착용하고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진남체육공원에 들어선 진남 수영장이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239억 원이 투입된 진남 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0m 레인 2개를 포함해 모두 10개 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남 수영장은 오는 5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회원 모집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역의 선거 구도가 민주당 중심으로 쏠리면서 당내 경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당원 명부가 유출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 신도심에 사는 A씨가 지난달 28일 받은 선거운동 정보 문자입니다. 가족 중 유일한 민주당원인 자신에게만 전달된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A씨. 곧바로 주변 당원들에게도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당원이라는 걸 어찌 알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을까 의아해는 했어요. 제 주위한테 했던 분한테 또 한번 전화를 제가 해보니까 내가 당원인지를 어찌 알고 나한테도 왔더라. 같은 선거구의 B씨도 당원인 자신과 아들만 문자를 받았고 비당원인 남편에게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보자 주변에서만 5건. 명부 유출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저희 애도 왔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안 와 있으니까. 당원만 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방의원의 경우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만 100% 반영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경선 룰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당원 찾기에 사활을 걸면서 물밑으로 명단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선거인단 권리당원의 명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지만 지난해 7월 이전 당원 명단이 일부 노출된 것이거나 예비 후보들 간의 지지 당원 정보를 공유한 결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도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돼 진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경우 공정 경쟁의 기반이 무너지는 격이어서 경선 전반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흥군이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녹동휴게소 인근에 힐링 해수탕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 관광객 2천만 시대 실현을 위해 체류형 관광시설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99억 원의 순수 군비를 들여 녹동휴게소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힐링 해수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완공할 예정이며 금산권역과 소록도, 녹동항권을 잇는 새로운 휴양 관광시설을 확충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단체가 광양시의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할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광양산단과 주택가,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를 채취할 시민 참가자 4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조사는 광양시의 미세먼지 대책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녹색연합은 오는 10월 2차 조사까지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농장 간 이동 금지 기간을 당초 오늘까지 해서 9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1, 2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그러나 도내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가축의 이동을 원하는 농장주는 해당 시군의 가축 방역관에게 이동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상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 용강도서관이 가족도서관으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총 39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용광도서관에 건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용광도서관은 유아 어린이 종합자료실과 장난감 도서관, 마루극장, 가족실 등 가족 친화적인 시설을 갖추고 개관했습니다. 수산당국이 광양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021년 7월까지 광양항 동쪽과 서쪽 배수로 2.7km 구간을 준설 보수하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은 저지대가 많아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곳으로 해수청은 이번 공사가 항만 지역의 배수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오늘부터 12일간 제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과 추경 예산 심의 등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추경 계획을 반영해 각각 235억 원과 2,321억 원을 증액 제출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12명의 의원이 도정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양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광양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주요 관광지 3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 곳은 광양읍 숯불구이 축제장과 와인동굴 주차장,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 등 3곳으로 지금까지 모두 7곳의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됐습니다.